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7월 3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40포인트 1.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2포인트 하락하면서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1.24%씩 딱 정확하게 비율대로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또 7천억, 기관 투자자가 5,700억 코스피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각각 이제 1,24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위태로운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세로 진입을 하는 점,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21선 벽을 넘지 못하고 추가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기준으로는 좀 더 하락을 했었지만 이 꼬리를 말고 이제 캔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또 저점이 갱신이 되었다. 종가 기준으로 저점이 갱신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 주가죠. 주가가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일 이평선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는 3200선 지지 라인을 거의 이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네, 요 121선 라인도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상승으로 진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상승을 끝내고 지금 분명히 하락으로 진입을 한다는 점은 결코 좋아 보이진 않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크게 하락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21선을 잘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락으로 진입하면 아주 크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일봉이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이 점점 이제 조금 상승보다는 상승해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모두 좀 변동성이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다 뭐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이라서 선물보다는 이제 마지막 종가를 보면 이렇게 다 이제 시퍼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중국 간의 그런 또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글로벌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코로나19도 있고요. 지금은 이전에 그 평화롭던 그런 시장보다는 조금은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이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채금리가 또 1.2% 초반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대를 찍고 1.2%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바로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했긴 했지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지금 이 지표를 다 보았을 때는 증시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확실한 그런 구간이 올 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800원 하락해서 21,7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외도 21,650원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장중에도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그 수주 소식이 들렸는데 그 수주 소식은 이따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소식 덕분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막판에 좀 주가가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확산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증시의 그 대형주 위주로의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주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상환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점, 그다음에 수급이 좀 꼬여 있다는 점에서 이 두산중공업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요. 네,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과 좀 의견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꾸준히 이제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전부터 해서 네, 고점 박스권 상단을 한번 찍고 줄곧 이제 주가가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61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1선도 사실 조금 이탈을 했지만 조금 뭐 거의 뭐 걸친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운 지지선, 양운 라인도 좀 깨버렸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해준다면, 네, 반등을 좀 해서 21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게, 좀 주목할 점인데요. 지금은 23,000원을 깨버리고, 이제 21,000원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좀 지지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21선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21선에서 다시 무너지느냐 그런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눌렀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네,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이때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처럼 계속 주가가 좀 눌러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레벨을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많이 내린다면 이제 241선까지 만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많이 내린다면 이제 18,000원 수준에서 2만원까지 요런 수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초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락에 대해서 뭐 별로 개의치 않을 거고요. 이미 이전부터 두산중공업을 가져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수익률이 좀 까지더라도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네, 박스권을 만들고 주가를 반등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딱히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다가 또 매도로 전환을 한 뒤에는 3일 연속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뭐 외국인 제외하고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이런 주요 세력들이 좀 매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별로 좋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77만 주 매도를 했고요. 실제 이제 매도량에 대해서는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40만 주, 545만 주로 잡혀 있고요. 자, 공매도 잔고가 좀 하락을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그래도 잔고량 자체는 조금 이제 서서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벗어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1일 거래량도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서서히 이제 잔고를 좀 줄이면서 두산중공업의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차잔고도 이제 공매도 잔고와 함께 꾸준히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상환량이 좀 더 많아서 네, 계속해서 이제 네, 대차잔고가 상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또 많이 되었네요. 540만 주 상환이 되었고 네, 체결은 117만 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가 2530만 주로 많이 감소를 했고요. 신주 상장되기 전에 5천만 주 정도를 유지하던 대차 잔고가 이제 절반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것은 추후에 두산중공업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야 조금은 하방으로의 그런 압력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매물이 다 나왔을 때는 이제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세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77만 주를 매도를 했었는데요. 추정 물량에서 이제 당일 물량이 또 많이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16만 주밖에 매도가 되지 않았고 외국인 보유율 자체는 5.11%로 5%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요. 자, 지금은 60일선을 받치고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자리를 잡느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좀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으로의 그런 힘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규 진입보다는 지켜보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의 그 성장성과 그 다음에 그 신사업에 대한 가치를 보았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수주 소식은 네, 한국가스공사 이제 두산중공업과 함께 당진 두산중공업이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그 당진 LNG 기지에 저장 탱크 수주를 했고요. 그 규모가 이제 6,100억이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공사를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LNG 발전에 대해서 이제 탈석탄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주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저 유튜브 댓글에 이 당진 공사를 따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수주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6,100억이면 아주 큰 수주건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소식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런 소식보다도 원자력 수주에 대한 그런 소식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해서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6,100억에 대해서 공사 수주는 분명히 좋긴 합니다만 원래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런 큰 규모로 수주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하지만 LNG 쪽에서도 이렇게 수주를 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6,100억 공사를 따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의 플랜트 EPC BG 부사장은 최근 발표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르면 LNG 수요는 올해 약 4,600만 톤에서 2034년 5,3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했고요. LNG 저장 탱크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추가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100억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 수주를 암시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LNG뿐만이 아니고 또 수소 저장 탱크죠. 수소 액화 플랜트죠. 그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플랜트도 건설을 하고 있고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도 하고 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아주 여러 가지로 공장 플랜트를 짓고 있고 거기에 원자력 발전까지 추가해서 이제는 앞으로의 그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말 정도에는 두산중공업이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